안녕하십니까. 부자엄마가 가정의 CEO다. 부자엄마 만들기 전은숙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당신이 필요한 보장 자산은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역경이라는 게 닥칠 때가 있죠.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약간의 기복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보험이라는 건 나에게 역경이 닥쳤을 때 그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보험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 예를 들어도 되지만 저도 뭐 고객님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이 봤었고 하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빗대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보험회사 오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하던 일이 미용실에서 한 10년 넘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무를 하고 내 샵을 갖고 있었고 운영을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제가 수술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수술을 하면서 암 진단이라는 거 받게 되면서 제가 진단비를 받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암이라는 그 공포심도 있었지만 한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 내가 갑자기 이렇게 큰 병이 걸렸는데 앞으로 나는 어떡하지? 병원에 누워있는 내내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 있는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저는 내 병도 중요한데 내가 지금 당장 이제 일을 못하게 생겼는데 그럼 내가 미래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 얼마나 받지? 이러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매일매일 출근을 했던 사람이고 수입이 항상 있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치료를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웠었지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내가 치료하면서 당장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있을까? 내 샵을 차리기에는 내가 체력이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는 둘째 치고 앞으로의 생활이 굉장히 더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때 뭐 보험이 저도 2개 정도 있었고 고객님이 저도 샵에 오시던 설계사분께 보험을 가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고 양쪽에서 혜택을 딱 받는 순간 제가 치료에 굉장히 집중을 할 수 있었고 생활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었고 아이를 내가 원하는 유치원에 내가 뭐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뭐 학원에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웃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삶이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치료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게 완치라는 판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현 생활에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던 찰나에 이제 보험회사에 오게 됐고 제가 진단비를 받은 게 누구나가 이 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꼈을 때가 제가 그때 암에 걸렸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의 질을 떨어뜨려 주지 않았었고 내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보험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직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좋은 기술도 있고, 너의 샵을 차려도 되고, 너의 샵을 했었던 사람인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든 직업을 갖고 있니? 가지려고 하니? 라고 반대들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나 아팠을 때 절실하게 이 보험금을 받고 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 성격과는 맞지는 않지만 이런 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 보험이 얼마만큼이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보험이라는 걸 선택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후회를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성격이 맞지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와서 이제 많은 분들을 뵈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거, 제 고객님들이 겪었던 거, 그분들이 암에 걸려서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고, 암뿐이 아닌 휴장애, 아니면 뇌졸중, 심근경색을 겪고, 지금 생활이 어떻게 위험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께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이 그럼 나는 얼마가 필요한데 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려요. 지금 사장님의 수입이 얼마인가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게 중요하냐라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그 소득 대체를 1,000만 원까지 갭을 맡겨주면 되는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을 맡겨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안의 가장이 아니면 그 집안의 주부 각자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진단비는 다 다르다. 보장 자산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이 저 사람이 3천 있다라고 해서 나도 3천이 필요한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의 10% 정도만 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머지는 뭐 다른 자산을 굴리는데 사용하다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암은 치료는 요즘은 나라에서 많이 치료비는 많이 대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진단비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소득이 계속 생활비는 발생하고 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 크게 들어갈 텐데 이때 내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단비가 불충분하게 가입이 되어 있다라면 문제는 내가 현장에 바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집안의 보장 자산, 필요한 진단비나 휴장애나 그 보험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준비해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약간은 감이 잡히실까요? 어렵지 않게 내가 매달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한 번쯤은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암이나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때 얼마 정도의 치료 기간이 걸릴 것이며 그 기간 동안 내가 들어가는 생활비가 얼마 정도 있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학자금이 얼마일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생활을 돈을 벌지 못했을 때 이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 지출을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지 이러한 기본적인 거를 내가 잘 계획을 짜게 되면 내가 위험에 닥쳤더라고 하더라도 그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만큼의 보험금을 충분히 준비를 하셨다라면 내 보험은 정말 잘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보장 자산은 얼마인가? 이걸 가지고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정말 나의 보장 자산을 충분히 커버를 시켜줄 수 있나? 내 소득을 대체시켜 줄 수 있나? 한 번쯤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드시다라면 저희한테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팩스로 0505-137-0539 이쪽으로 팩스를 보내주시면 증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화창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